안녕하세요. 10년 뒤에도 살아남는 프로그래머를 양성하는 게 목적인 포큐 아카데미의 대표 강사 김포프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수학을 가지고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됐어요. 사실 10년 뒤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프로그래머를 양성하려면 굉장히 기본기가 중요하죠. 근데 그런 기본기 중에서도 수학은 정말 빼놓을 수 없는 기본기인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죠? 어떤 사람들은, 수학은 그렇게 필요하지가 않다. 수학 없어도 프로그래머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그냥 네가 그 게임 쪽에서 그래픽 프로그래머로 오래 했기 때문에 수학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다. 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저는 일단 게임 쪽 외에서도 많은 부분에 있어 봤고, 많은 그런 다른 쪽에, 게임 외 쪽에도 있어 봤고, 그리고 거기서도 수학은 여전히 중요했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좀 크게 간과하시는 게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과연 컴퓨터의 본질이 뭐냐? 컴퓨터는 태생 자체가 수를 가지고 놀기 위해서 나온 기계가 컴퓨터예요. 즉, 컴퓨터 안에서는 모든 게 숫자거든요. 근데 수학을 모르고 과연 컴퓨터를 잘할 수 있냐? 수학을 기본이 안 되는데 컴퓨터를 계속 프로그래밍을 계속 잘하면서 성장할 수 있냐? 라고 그러면 저는 진짜 과감하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럼 그런 거를 이제 염두에 두시고 이 과목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제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 테니까 그거를 보시고 이제 스스로 결정을 내려보셨으면 해요. 자, 다 좋아요. 그래, 뭐 수학적 증명이 어떻고 뭐가 어쩌고 다 뭐 옛날 얘기 같아요. 옛날 얘기. 자, 근데 프로그래머한테 수학이 필요한 이유는 요거하고 조금 달라요.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수학을 이제 공부했다면, 그 수학을 개발시켜 왔다면, 그리고 저희가 고등학교 때까지 배우는 수학도 사실은 그런 수학이에요. 왜냐하면 그때는 제조업이라던가 이런 게 발달했던 세상에 만들어진 교과 과정이고, 저희는 그거를 배우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실제 세상이 도는 방식으로 수학을 많이 배웠어요. 실제 세상에 도움이 되는 수학을 많이 배웠고. 그러나 세상은 아날로그라고 해요, 사실은. 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어떤 신호, 즉 저희가 봤던 사인파, 코사인파 이런 거 있죠? 그런 게 합쳐져서 음향도 만드는 거고, 색깔도 만드는 거고, 다양한 것들이 사실은 아날로그에 기초를 해요. 그렇게 지속적으로 부드럽게 움직이는 선들이 있는 거를 아날로그라고 해요. 자, 그러나 컴퓨터 세상은 아날로그가 아니에요. 맨날 디지털 그러죠? 나중에 좀 더 배울 건데 디지털의 의미가 뭐냐? 아까 말했던 그 부드러운 선이 없다는 거예요. 저희는 그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라 딱딱 끊어서 자, 이거는 뭐예요? 1이요. 이거는 뭐예요? 2요. 1.1부터 막 1.111, 1.112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야. 그냥 단계별로 1, 2, 3, 4 이런 식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단계로 이렇게 표시한 게 그런 의미예요. 아까 있던 아날로그 파형 있죠? 그거랑 가장 비슷한 계단형으로 만들면 대충 이렇게 되겠구나 라는 걸 보여드리는 건데 요거에 대한 좀 더 자세한 거는 뒤에서 볼게요. 중요한 거는 컴퓨터 세상은 각진 세상이에요. 연속성이 없어요. 아까처럼 부드럽고 스무스한 커브가 없다고 보시면 맞아요. 그래서 이런 세상에서 이용하는 수학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거를 이산수학이라고 하기도 하고, 저희가 이제 다룰 과목도 이산수학을 기초로 하되, 그 뒤에 다른 이제 응용수학을 좀 더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수학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저희는 그거를 좀 배워볼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고등학교 수학과 공통되는 부분이 있어요. 고등학교 수학 다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저희한테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었어요. 수학에서 배울 수 있는 논리적 사고방식은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과학적 추론, 과학적 사고방식이라도 그러고, 방식이라고도 그러고, 전제, 증명, 이거 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거를 고등학교 수학에서 많이 배우고 오셨으면은 프로그래밍도 쉽고 이 과목을 이해하기도 쉬우실 거예요. 그걸 안 하셨다면 지금 2배, 3배로 노력하셔야 되고, 수학을 결과적으로 못하면요, 세상을 이해 못하죠? 근데 저희는 컴퓨터 세상을 이해하는 수학을 배우고 있어요. 그 수학을 못하면 컴퓨터 세상을 이해 못해요. 그럼 컴퓨터가 어떻게 도는지 몰라요. 그럼 논리적으로 얘는 이랬으니까 컴퓨터는 이렇게 돌아야겠구나
라는 판단조차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논리적 사고력이 모자른 이제 프로그래머는 좋은 프로그래머가 되기 어렵다. 그리고 저희가 말하는 10년 동안 살아남는 프로그래머, 10년 뒤에도 편한 프로그래머,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논리적 사고력은 갖춰야 된다. 그리고 그걸 갖출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테스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수학일 수밖에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포큐에서 다룰 수학이란 뭐냐? 결과적으로는 이걸로 딱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이미 누군가가 증명한 것들. 저희는 저희가 증명하지 않아요. 누군가가 증명한 것들을 가져서 사용할 거예요. 아니면은 아직 증명은 완벽하게 안 됐어요. 근데 우리가 경험상으로 이거 맞는 것 같아. 여태까지 다 들어맞는데 뭐 약간 천동설처럼 잘못 갈 수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까지 경험상으로 맞다고 믿고 있는 것들을 가져다 쓸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죠. 저희는 수학을 통해서 컴퓨터란 놈이 작동하는 방식을 이해하고 싶은 게 사실은 전부예요. 왜? 아니, 내가 어떤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이런 기계에서 돌리는데 내가 그 기계를 이해 못하면 어떻게 내가 효율적인 프로그램을 작성하겠니? 이런 얘기죠.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수학하시는 분들, 진짜 수학하시는 분들은 저희한테 화를 낼지도 몰라요. 그죠? 그러나 컴퓨터 공학자들한테는 이게 정말 필요한 수학이고 이게 이렇게 가르쳐야 오히려 올바르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래서 컴퓨터 공학자가 가르치는 수학, 컴퓨터 공학자가 다른 컴퓨터 공학자를 키우기 위해 가르치는 수학은 이렇구나 라고 그냥 좋게 봐주시고 정말 순수 수학을 원하신다면 여기는 오실 곳이 아니에요. 자, 강의 시청은 일단은 디오 강좌만 보시는 분들은 원하시는 스케일대로 보셔도 되시고요. 저희 포큐 아카데미 풀코스 들으시는 분들은 저희가 주간 단위로 이제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영상을 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엄밀히 따지면은 그것보다는 조금 한 반주 정도 앞서서 들으시는 게 실제 과제나 실습할 때도 큰 이제 애로사항이 없으세요. 스케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봐야 되냐 이런 거는 저희 포큐 웹사이트나 슬랙방에서 알려드리니까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모든 분들에게 적용되는 내용. 저희 강의 슬라이드 파일 따로 제공하지 않죠. 저희는 그걸로 일단 유명해요. 그 이유는 스스로 필기하고 스스로 요약하는 방법을 익혀라라는 거예요. 이거 못하시면은 나중에 점점 어려워져요. 실제 중고등학교 나오실 때도 보셨었겠지만 공부 잘하는 친구들 보면은 이런 거를 자기가 필기를 잘하고 요약을 잘하는 친구들이에요. 왜 그러냐? 저희가 강의를 들으면서 배우는 양은 얼마겠어요? 거의 한 40시간 정도 강의를 들으게 될 거예요. 30에서 40시간 정도. 40시간은 반복해서 들으면 그거 아니면 제 생각에는 30시간은 최소 들으셔야 돼요. 들으시는 동안 그 모든 내용을 어차피 강의 슬라이드에 다 있기는 있죠. 근데 나중에 그거를 본인이 리뷰를 볼 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볼 거예요. 시험 전에?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거는 정리 안 하고 모르는 것들 추가로 정리하면서 노트를 만들어 두시고 그리고 나중에 복습할 때 그 노트를 보면서 이제 내가 이거는 알아. 이건 문제 없겠네. 그럼 다음 걸로 넘어가야지. 이것도 문제 없겠네. 다음 걸로 넘어가야지. 이런 식으로 진행하시면서 이제 이미 다 안 거는 노트에서 없애버리고 모르는 것만 다시 노트를 또 정리하거나 그것만 남겨두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 보기 전에 정말 한 1시간, 2시간 훑는 것만으로 시험 준비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학교에서 제공하는 슬라이드에 의존하시는 분들은 꽤 많은 분들이 그게 있기 때문에 자기 노트를 정리하지도 않고 나중에 그거를 보다가 양에 질려서 오히려 시험을 망치는 경우까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필기하는 거 권장해라. 그게 한 가지 이유고 또 다른 이유는 실제 업계에 나가서 일을 하시다 보면요. 아무도 본인을 위해 노트를 정리해주지 않고 문서를 만들어주지 않아요. 누군가 미팅에 와서 어떤 사람이 한마디 했어. 그럼 내가 열심히 노트 적어서 준비해서 정리해서 그걸 내 걸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기억하고 그거 기억나지 않는다고 다시 그 사람한테 가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라고 하기가 굉장히 애매한 곳이 업무 환경이에요. 왜냐면 그렇게 미팅을 주도하는 사람들은 보통 굉장히 바쁘신 분들이고 그 사람의 시간 1시간 뺏는 게 이제 나의 시간 8시간을 낭비하는 것보다 훨씬
큰 죄일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필기하는 습관, 어떤 들은 지식을 요약하는 습관 키운다고 생각하시고 이제 스스로 정리하시면서 강의를 들으시길 바라요. 갑자기 요게 나왔어요. 슬라이드 위에. 저희 이제 포큐 아카데미에서 가끔 쓰는 요런 이제 중요도의 표시인데 요번에 보고 있는 지금 소개 과목 말고 실제 강의 내용을 들어가다 보면은 거기에서 요 모든 슬라이드는 요게 달려있거나 요게 달려있거나 둘 중에 하나 달려있을 거예요. 이걸 달려드린 이유는 뭐냐면 달아드린 이유는 뭐냐면 요렇게 두뇌가 있을 경우는 이거는 정말 중요한 개념이고 사실 수학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중요한 개념이어서 이걸 볼 거예요. 프로그래머라면 소프트웨어 공학도라면 공학자라면 누가 와서 이런 거 있지 않아요? 라고 했을 때 맞다 그거 있지 저 알아요. 이거는 이렇게 도는 거예요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이해를 해놔야 된다. 암기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해라고 했어요. 어떻게 도는지 기본적인 몇 가지만 이해를 해두면 아니면 그건 조금 암기일 수 있어. 몇 가지 조금만 암기해두면 나머지 거는 다 도출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게 이해해야 되는 거, 반드시 이해하고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 그거를 두뇌로 다뤄드렸고 책 같은 건 뭐냐면 뭐 소프트웨어 공학 쪽에 크게 상관이 없을 수도 있고 아니면 상관은 있는데 뭐 그렇게 반드시 이걸 다 알고 있을 필요는 없고 그런 게 있구나. 그것만 알고 나중에 필요할 때 찾아서 쓸 수 있는 것들. 그런 걸 이렇게 책으로 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제 표기를 해드렸기 때문에 좀 더 뭐가 중요하고 아닌지를 아실 수 있겠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과목 진행하는 도중에 어차피 저희가 시험을 보게 될 거 아니에요. 저희 포큐 아카데미 풀코스 들으시는 분들은 그분들은 둘 다 공부하셔야 돼요, 사실은. 시험, 뭐 학교 다닐 동안에는, 그죠? 학원 다닐 동안에는 이건 알아야지. 나중에 까먹고 책 밑에 덮어둬도 되는데, 최소한 수업을 들을 때만은 확실히 이해하시고 시험 볼 정도까지는 되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실습 얘기 나왔으니까 실습 얘기 진행할게요. 뭐, 빨리빨리 진행할게요. 다른 과목도 똑같은 거라서 사실은. 매주 하나씩 실습은 나와요. 뭐, 중간고사 바로 전, 기말고사 바로 전, 요럴 땐 없기는 해요. 그 주에 배운 것을 이제 연습을 하는 거예요. 뭐, 그 전 주에 배운 거를 연습할 수도 있는데, 원칙상은 그 주에 배운 것을 이제 연습을 하는 걸 목적으로 해요. 100% 받을 때까지 무제한 도전 가능하고요. 그래서 다들 100% 받으시라고 계속 이제 말씀을 드리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점수 올라가는 거 보시면서 처음에 60인데 80, 90, 100 되는 거 보시면서 만족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자, 저희 프로그래밍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어차피 소프트웨어 공학용 수학이기 때문에 저희 간단한 프로그래밍 같은 경우를 개인 PC에서 가장 좋은 도구, 비주얼 스튜디오 같은 거 이용하셔서 작성하신 다음에 실시간 채점이 가능하고요. 또 수학이니까 프로그래밍만 갖고 할 수는 없거든요. 또한 저희는 이번에 퀴즈를 또 준비했어요. 포큐 웹사이트에서 접속해서 퀴즈를 보실 수 있고 이것도 여러 개의 문제를 제한된 시간 안에 풀어야 하는 거예요. 원칙은 똑같아요. 이것도 뭐냐? 만약에 내가 100% 못 받았어. 그러면 다시 풀게 해드려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무제한 반복이다. 즉 저희가 원하는 거는 퀴즈 한번 봐서 탈락했어. 그럴 수 있어. 그죠? 그러면 연습 계속 하시라는 거예요. 연습해서 이 정도 퀴즈는 내가 언제든 이 속도 안에 뭐 3문제로 5분 안에 풀 수 있다던가 뭐 10분 안에 풀 수 있다던가 그 정도로 속도가 올릴 정도로 연습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 외에 앞에서 잠깐 말했지만 이런 프로그래밍이나 퀴즈가 아닌 저희 자체적으로 만든 이제 프로그램을 이용하셔갖고 데스크탑 프로그램이에요. 일단 윈도우스 돌고 리눅스 돌고 맥까지 도는 거를 이제 목표로 하고 있고 실제 개발 중이에요. 그거를 이제 이용하셔서 뭐 간단한 뭐 해갖고 제출하시면 이것도 똑같은 방식으로 뭐 무제한 채점 그리고 100% 받을 때까지 단 그 기한 안에 제출 기한은 있어요. 그거 지나가면은 더 이상 채점 못 받으시고 그건 당연한 거겠죠. 두 번째 과제 실습하고 매우 비슷해요. 사실은 좀 더 어려운 거고 3주에 하나 정도씩 나가요. 총 4개 나가고 이제 프로그램만 있어요. 이거는 왜? 퀴즈를 과제로 하기에는 좀 너무한 것 같아서 차라리 좀 더 재밌게 3주 동안 하실 거면 좀 더 재밌게 하시라고 프로그래밍 쪽으로 거의 초점을 맞췄어요. 뭐 다른 과목, 우선 인문 과목이었죠. 이게 인문 과목하고 비슷하게 진행이 되고요. 뭐 이거는 저희 실습 1번 하시다 보면 어떻게 진행되는지 감 잡으실 테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역시 100점 받을 때까지 무제한 도전은 가능하다.
근데 과제 같은 경우는 좀 덩치가 크기 때문에 제가 요번에 이제 끝내고 제출했어요. 근데 뭔가 틀렸다고 왔어. 그러면 다음 30분 동안은 제출 못 하세요. 실습 같은 경우는 그 쿨다운 타임이 5분이거든요. 과제 같은 경우 30분이에요. 그만큼 좀 더 생각해 보시고 다시 정리한 다음에 올리시라고. 그럼 그 정도면 된 것 같고, 여기도. 자, 실습과 과제에 대해 한 가지 말씀. 강의에서 배운 것만으로 100% 바이오식은 조금은 어려워요. 왜? 찾아보셔야 되거든. 아니, 강의에서 가르쳐 드린 거 그냥 하면은 그게 무슨 공부예요. 그죠? 응용을 해야 되는 거잖아. 저는 응용하라는 거에서 실제 구글링 통해서 찾을 수 있는 거. 강의 내용 잘 이해하면은 혼자도 어느 정도 추측할 수 있지만 누구나 다 할 수는 없는 것들. 그래서 스스로 리서치해갖고 이제 작업해 나가시는 과정을 습관을 들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1주 정도씩 들어요. 실습도 1주, 뭐 과제는 3주. 마지막 하루 이틀에 몰려서 하시면 대부분 힘들어 하세요. 그래서 과제나 실습은 나올 때 하시는 게 좋다라고 이제 꿀팁도 드리고, 자, 아까도 여러 번 말씀드렸죠. 무제한 제출 가능하니까 하시면 되는데 마감일 지나면 제출 안 되니까 그거는 지켜주셔야 한다. 즉 마감 15분 전 뭐 이렇게 밀리시는 분들은 주로 하루 전 아니면 그날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런 것 좀 조심하시는 게 좋아요. 실습과 과제, 저는 이 개념이 뭐냐면 업계처럼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를 저희가 왜 하냐면은 저희는 모든 과목을 약간 업계 비슷하게 만드는 거를 좋아해요. 과제를 진행하시다 보면 특히 포큐 아카데미의 풀 코스를 들으시다 보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게 되세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강의를 들으면서 노트를 정리하라 그랬죠. 그 이유가 뭐 실제 업계 가도 미팅에서 내가 노트 정리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 과제나 실습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의미냐? 남의 코드 베끼는 거 못하는 거예요. 남의 작업이니까. 어디서 뭐 온라인에서 코드를 베껴왔다? 그 코드에 라이센스가 없으면 상관은 없지만 거기 카피라이트, 저작권이 달려있는 거면은 쉽게 그러면은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내 코드를 내가 작성해야 된다는 거죠. 왜? 어차피 회사 가면 내가 혼자 코딩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다 코딩을 해요. 근데 옆 사람한테 물어볼 수는 있죠. 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러고. 그런 거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학생끼리 아이디어 공유 괜찮아요. 이거를 이런 단계로 작성하면 어떨까요? 라고 한국어로 말하는 건 좋아요. 코드로 보여주는 거 아니고. 그리고 이런 것도 괜찮아요. 아, 본인이 코드를 제대로 작성했으면 이런 테스트 케이스를 드릴 테니까, 그것도 코드긴 코드인데 구형 코드가 아니라 테스트 코드죠. 그 테스트 코드 돌리면 될 거예요 라고 테스트 코드 공유하는 것도 허용해요. 그래서 그런 건 상관없죠. 근데 여기서 재밌어지는 게 혼자 코딩한 다음에 저희가 과제 실습 제출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누군가 채점을 돌려주죠. 그게 업계에서 말하는 뭐 테스트를 돌리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누군가 코드 리뷰를 봐주고 이거 잘못됐다, 저거 잘못됐다, 아니면 누가 기능 검토하고 이거 잘못됐네요, 저거 잘못됐네요, 고치세요 라고 하는 과정을 담은 거예요. 여러 번 반복하면서 제출할 수 있는 것도 업계도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자, 업계처럼 하는 거에 또 하나의 중요한 거 뭘까요? 코딩 표준 따라야 된다는 거. 어느 회사를 가셔도 보통 코딩 표준은 존재해요. 모든 사람들이 비슷하게 코드를 작성해 놔야지만 나중에 다른 직원이 들어와도 헷갈리지 않게 비슷한 스타일의 코드를 보면서 비슷한 방식으로 작성된 코드를 보면서 서로 협업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저희가 코딩 표준을 따라야 하고, 저희는 특히 코드가 잘 읽히냐? 코드가 잘 읽히면은 유지 보수가 쉽다, 고치기 쉽다. 그래서 그거에 굉장히 초점을 맞춘 코딩 표준을 드려요.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세요. 남길 수 있어요. 그러나 저희가 또 하나 원칙이 있죠. 간단히 구글에서 검색해서 나오는 질문 대답해 드리지 말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역시 습관 들이기가 중요한 거거든요. 제가 업계에 갔는데 이 간단한 거 검색 안 하고 계속 누구한테 물어보다 보면요, 되게 싫어더래요. 왜? 네가 구글 검색해서 찾으면 되는 걸 나보고 검색해서 하라는 거야?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별로 안 좋아하세요. 그래서 구글에서 검색하는 거에 습관 들이셔 좀 그러시고요. 그리고 보통은 특히 제가 좀 늦게 과제나 실습을 시작했다 그러면 비슷한 문제를 가지신 분은 언제나 있어요. 그런 분들은 슬랙에서 질문 답변 다 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검색하시면은 웬만해서는 나오죠. 저희가 이제 강사도 있고,
조교님들도 좀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저희가 매뉴얼을 드리는데 그 매뉴얼에 이렇게 써 있죠. 웹에서 찾을 수 있는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는 대신에 어떤 키워드로 찾아보라고 말하거나 그냥 혼자 찾으세요라고 말하게 이제 저희가 가이드를 드렸어요. 그래서 요거는 구글링 잘하는 거, 검색 잘하는 것도 개발자가 갖춰야 할 굉장히 큰 덕목이에요. 왜? 어차피 내가 새로운 거 할 때도 있잖아. 내 주변 사람이 아무도 모르면 어떡할 거야? 내가 찾아야 되거든. 근데 쉬운 것도 찾아보려도 안 했어. 어려운 거 어떻게 찾을까요? 그죠? 그래서 스스로 검색하는 기술을 많이 넣으실 거예요. 그러나 가끔은 서로 이제 비슷한 수준에 있는 학생끼리 뭔가를 공유하면서 토론하는 것도 큰 도움이 돼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토론하면서 실제 답을 찾아가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나쁘지 않아요. 이것도. 뭐 요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블로그 이제 포스팅도 있고 웹사이트 이제 가시면은 나의 포큐 이런 데 가시면은 거기에 가이드도 있으니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 과목에 선수 과목이 있어요. 선수 과목. 저희 프로그래밍 입문이라고 하는 과목이 있어요. 이거 안 듣고 오셨으면요. 생각보다 현재 과목 진행하기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 저희는 실습과 과제가 프로그래밍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알아주시고 그게 안 되셨다면은 듣기 전에 그냥 막무가내로 수강하지 마시고 좀 본인이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정말 간단한 프로그래밍 할 수 있냐? 우리 입문 과목에서 가르치는 것만큼 프로그래밍 할 실력은 되냐? 그럼 오케이. 그죠? 그게 아니야. 나는 몰라. 근데 나는 원래 남들보다 잘 배웠어. 그래서 내가 이 수학하는 도중에도 이 정도는 내가 알아서 배워갈 수 있어 라고 자신감이 이렇게 높으신 분들 아니면 정말 실력 좋으신 분들은 들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나 실습과 과제 프로그래밍이 많다는 건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 프로그래밍 할 때 저희가 프로그래밍 입문 과정에서 가르쳐 드렸던 내용들을 다시 반복하지는 않아요. 그거는 기억해 주세요. 이 정도면은 저희가 과목을 어떻게 진행할 건지 길게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저희가 이 과목 설명 비디오만큼은 일단 공짜로 다 보여드려요. 왜? 저희가 어떻게 진행할 건 설명을 드리지 않고 그냥 무작정 저희 과목을 팔아버리면 그 기대하신 거랑 다른 거를 이제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프로그래밍 쪽을 좀 더 한다는 것도 그렇고 저희가 증명을 하지 않는다는 것도 그렇고 그런 거가 싫으신 분들도 있거든. 나는 정말 증명을 듣고 싶어서 수학을 듣는다. 그러신 분들은 저희 쪽에 이제 실수로 등록하지 마시라는 말씀이고 저희는 지금 저희가 진행하는 이 수학 과목이 실제 다른 뭐 학교라던가 학원에서 진행하는 수학 과목보다는 약간 다른 면이 있지만 저희는 오히려 프로그래밍을 해야 되는 그리고 프로그래머로 오래 살아남으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더 적합하게 커스터마이징한 그런 수학 과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까지 봐주셨다면 분명히 이제 저희 수학 과목에 관심이 있다는 것이겠죠? 그러면 그 관심을 그대로 이제 저희 쪽 수학 과목 등록을 하셔서 이제 저희랑 같이 계속 수학을 배워갔으면 좋겠네요.